브이로그 해제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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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PT 화면 보면서 제가 웰리스 코치 지금 하고 있는데, 과정 중에 있는데, 저도 바이크를 처음 타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어른들이 왜 의자에 앉아가지고 타는 바이크 무릎 운동 한다고 막 이렇게 바이크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유명하거든요. 그게 있으셔서 제가 타봤거든요. 내가 너무 벤츠 스타일 바이크를 타다가 싼 거를 타보니까, 인체공학이라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바이크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금 저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바이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중에서 좀 이슈화되고 핫한 제품,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비슷한 제품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싼 거는 너무 많고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타사 바이크 넘겨볼게요. 네, 요즘에 또 유명한 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타사 브랜드가 두 개인데요. 리땡 바이크, 요것도 보시면은 우선은 25센트 라이드와 다른 타사 바이크의 차이점은 디자인이 25센트 라이드의 바이크를 따라올 만한 디자인이 없어요. 너무너무 수려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좀 너무 둔탁하고 좀 막 이렇다라는 느낌이, 저는 시각적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제일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고관여 제품이잖아요. 뭐 1, 2만 원짜리, 1, 20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관여 제품인데, 이 제품을 고관여 제품을 샀을 때 이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땡 바이크를 보시면 활성화되지 않은 라이딩 앱, 그러니까는 라이딩하고 스피닝을 같이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스피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가 이 리땡 바이크를 사고 나서 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어렵다라는 거고요. 홍보 활동이 미비해요. 이런 활성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라이딩이나 스피닝을 한다고는 하지만 달성에 대한 성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걸 찾아보시면 금액이 보통 다 저희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싼 거는 144만 원에서부터 190 얼마까지, 금액선에서는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야땡 바이크, 요거는 요즘에 가장 핫한 제품이에요. 송중기 바이크라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지 않은 스피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스피닝을 진짜 내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무리한 마케팅을 한대요. 뭐 이거를 사면 뭐를 얹어주고 하는데, 그 금액을 빼고 오히려 하는 게 그거 얹은 금액이지, 이런 정도의 무리한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 공간이, 아까 리땡 바이크도 그렇고 야땡 바이크도 그렇고 체험 공간 자체가 없어서 내가 체험을 해보고 진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 금액을 보시면은 뭐 199만 원, 154만 원, 이거 VOD 수강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보셔도 저희 거랑 너무너무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저희 거 한번 볼게요. 저희 걸 보시면 디자인이 이전에 보셨던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려하고 멋지게 나와 있어요. 디자인이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어딜 가서, 지금은 이제 웰리스 코치라기 때문에 가서 레슨을 받지만 집에서 사실은 스피닝을 작년부터 탔거든요. 작년 말부터. 근데 제가 스피닝을 어떻게 탔냐면, 저는 바이크를 처음 사봤고 처음 타봤어요. 자전거 말고는 처음 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피닝을 제가 왜 할 수 있었냐? 스피닝과 라이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따라서, 그냥 모션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흉내는 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위에 스피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바이크 탄
저기가 있었고 누적 그 키로수가 있었고 그다음 핀 레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웰리스 코치를 이제 선택받아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화됐다라는 거. 또 하나는 체험 공간이 굉장히 많죠. 전국의 ABC에는 다 있잖아요. 체험 공간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이 고관여 제품을 사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가서 판매원들한테 이렇게 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소비자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ABC도 구경 투어도 하고 이렇게 라이딩 그 25센트 라이드를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구비되어 있고 지금은 예약만 하면 무료로 거기에서 스피닝을 또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 ABC에서 그냥 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스피닝을 진짜 해볼 수 있는 따로 공간이 있는 데도 있어요. 대전도 있고 분당도 있고 뭐 있단 말이죠. 그렇게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라이딩을 여러분 안 해보셨겠지만 25센트 라이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피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그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딩 앱에도 들어가시면 키로수가 많아지면은 뭐 이렇게 라이딩 할 때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그 공간에서 나의 그 아바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때 라이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지금 아이디가 닉네임이 디아거든요. 디아가 이제 가면은 디아라는 이름으로 모자도 쓰고 유니폼도 입고 한데 내 키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핀 성취가 돼가지고 브론즈 빌더도 되고 그다음에 SP도 되고 GP도 되고 플래티넘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핀이 레벨에 따라서 뭐 헬멧을 준다던가 풍선을 달아준다던가 유니폼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홍보하고 이벤트를 많이 하죠.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안 들어가 보시고 안 타셔서 그렇지 이벤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스피닝도 그렇고 스피닝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오프라인에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6, 7명씩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같이 해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집에서 혼자 할 때 저는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방송할 때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저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냥 25센트를 치면은 그 수업 단계 쫙 떠요.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많으시니까 그 선생님들도 스타일에 또 맞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선택해가지고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1시간짜리 수업을. 그러면 그 수업이 또 얼마나 체계적인지, 강의, 그, 노래 한 곡 다, 그러니까 운동서부터, 준비 운동서부터 마지막에 쿨다운 운동까지를 다 포함해서 1시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통 요즘에는 제일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는 6곡 정도를 탔어요. 그리고 좀 빡세게 하면 7곡, 1시간에. 운동 다,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기본 8곡을 타요. 앞에 4곡, 앞에 준비 운동, 그 다음에 4곡, 아미노 타임, 그 다음에 뒤에 4곡, 그 다음에 쿨다운 운동 이렇게 마무리 운동까지 해가지고 1시간이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아미노 타임이 너무 전문적인 건강 강의가 5분짜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제품과 타사 제품의 차이가 있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클럽용 바이크 이거는 그 밖에서 그 스피닝 할 때 타는 바이크예요. 거기 클럽에서 타는 바이크.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비싼 거를 못 사니까 이거 직구해가지고 사시는 거래요.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사는데 92만 원 또는 쿠폰 막 혜택 받으면은 90만 원 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핸들바, 이 핸들바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다 철제래요. 철제. 그리고 안장 밑에 있는 그 은색으로 빛나는 그것이 다 철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닝을 제대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닝을 좀 타시다 1시간 타시잖아요. 땀이 비 오도 탑니다. 정말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클럽에서 이걸 타면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철제로 돼 있으니까 녹이 쓴대요. 그런데 이 안장이랑 핸들이 사람 키나 몸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녹슬어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된대. 뻑뻑해져가지고 녹이 슬어서. 그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 다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녹슨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철제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도 90만 원 돈 한다는 거예요. 90만 원 돈.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가장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특장점은 이런 다른 제품에 비해서 내가 집에서 사실 이 바이크를 타면 우리가 클럽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서 샀다라는 건 혼자 내가 집에서 탄다라는 건데 혼자 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남들 아무도 안 탈 때, 우리 그룹원들도 안 탈 때 저 혼자 작년서부터 스피닝을 탔던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활성화가 진짜 잘 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앉아서 타야 되는데 너무 아파. 다른 브랜드 거를 한번 보시면 안장이 메모리 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뎅이가 너무 아파서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라이딩을 못해요. 스피닝은 그래도 서서 타는 거라서 지금 이거 클램용 바이크 보세요. 안장이 아프게 생겼잖아요. 궁뎅이 찔리게 생겼죠. 그런데 스피닝은 사실은 앉아서 타는 것보다는 서서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안장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타는 게 아니니까 나는 스피닝만 할래 이게 아니라 스피닝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고 힘들거든요. 어쩔 때는 라이딩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력도 있잖아요. 컨디션도. 그럴 때 라이딩을 그냥 바이크만 타고 싶을 때 앉아서 탈 수 없는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은 라이딩과 스피닝이 가능한 안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뎅이가 너무 편해. 힙이. 너무 이 착용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앉았을 때, 되게 편한 상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 방식이 비접촉 방식의 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음이 전혀 없어요. 소음이. 그래서 밤중에 12시에, 새벽 1~2시에 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바이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제품은 휠이 여기에랑 다르게 알루미늄 휠이에요. 알루미늄 휠인데 그 강도에 있어서 우리 25센트 라이드는 11kg 정도의 알루미늄 휠을 사용했어요. 휠이. 그런데 이 알루미늄 휠이 11kg 정도의 그 알루미늄 휠이 보통 그 철제로 만든 20kg짜리 수준의 강도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크가 철제로 하면 너무 무거워지는 거지. 그런데 저희는 가벼우면서 하중을 되게 많이 받지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안장 그 다음에 활성화 있는 그런 플랫폼 스피닝이든 라이딩이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진짜 정말 매일매일 활성화되고 있는지. 근데 우리 제품은 그런 게 매일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업로드가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연예인 혼자 탄다며.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저소음 방식과 그 휠이 가볍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강도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하중을 많이 받지만 그걸 다 150kg까지 다 감당을 한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들한테는 메모리 폼 안장하고 그 다음에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 라이딩 앱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 그거 알려주시면은 다른 제품이랑 비교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저희 제품 카탈로그를 한번 보시면서 인지를 해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센트 라이드 화이팅!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거는 그 사람 혼자 탄대잖아요. 아무도 커뮤니티가 없대. 그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옷걸이 된대잖아.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어서 우리 박진호 사장님께서 준비한 운동이 약이다. 다른 약 드시지 마시고 이 약 드시길 바라면서 박진호 사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박진호입니다. 바로 화면 공유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운동이 약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바꿨어요. 운동, 아직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왜 운동이 현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 암이 1위예요.
지금 7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 2위,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이제 4위, 3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순위가 보이시죠? 근데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이 두 개를 합치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이 이제 8.7%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훨씬 더 진료비도 많이 나갈 뿐더러 더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왜 높아졌냐면 야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지금은 조금 뭐 풀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변화된 식습관은 또 이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를 지금 한 2, 3년째 겪고 있고 야식이 75%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전부터 저희 몸의 프로그램상 잘 때는 저장 형태로 지방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게 녹아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먹은 모든 것들은 지방의 형태로 몸에 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 저녁에 라면이 그렇게 땡기긴 하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같은 원인이고 최근에 우리의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그 질병 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생활 환경과 식습관 그리고 또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대 우울증 환자 추이를 보시면은 2014년에 6만이었던 게 2020년에는 17만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농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그 코로나 블루 플러스 이제 뭐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뭐 이런 그 매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이 10년 동안 코로나가 1.6배 1.6배 더 증가해서 이 우울증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농도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운동을 하고 오메가3와 아미노산을 섭취해주면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산후 우울증 있죠. 그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아미노산과 운동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이게 그 특히 우울증 잠깐의 꿀팁을 드리자면 그 산모 우울증 있잖아요.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우울증이랑 혈전을 방지해 주고요. 이제 항산화제 있죠. 비타민 C, 뭐 비타민 D 이런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비타민을 드시고 그다음에 콜라겐 그리고 아미노산을 드시면 어떤 결합 조직의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 게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이 딱 세 가지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면역, 당뇨, 콜레스테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특히 이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 그 뭐지? 유산균. 이게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유산균인데 저희 밸런스 위드인 365에 85.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좀 이렇게 산모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장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비피도 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간 저희 유산균을 추천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 쉽게 말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그러니까 장의 면역 세포가 70% 이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이 편하면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가 점점 되면서 안에 여기 지방이 끼는 게 보이시죠? 허벅지 두께는 같아요. 허벅지 두께가 같더라도 이 줄, 어이구,
줄어든 근육의 자리에 지방이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 지방산 형태로 혈관을 계속 돌기 때문에 이 사진과 같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근력으로 운동을 해야지만 같은 허벅지 두께라도 이 활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아지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요 1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아야 되실 거는 이제 혈관 관련 질환이 국민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게 더 이상 암이 1순위가 아닌 거죠. 사실상 심혈관 질환이 1순위가 맞는 거죠. 그리고 암은 몇 개월 남았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심혈관 질환은 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원인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띄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와 지방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어떤 게 좋아지는지 사실 설명을 드릴 텐데, 각 기관의 혈류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뇌는 7.8%가 증가를 하고, 골격근은 10배, 심장근은 5배가 증가를 하고, 각 기관에 정상화를 시켜주는데, 어, 이게 보시면 뇌 혈류량의 7.8%가 증가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텍사스 대학에서 연구를 하나 했어요. 이제 56에서 75세 3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이렇게 3시간씩 운동을 시켰더니 뇌 혈류량이 7.8%,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파란색 비활성화됐던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으로 활성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뇌 집행 능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볼 때 계산이 빨라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12주 동안 3시간씩 이렇게만 해도 뇌가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대 이후에 이제 10년마다 2%씩 혈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2%씩 주는데 운동 3시간 12주 하면 7.8%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BBB라고 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렇게 permeability and physical exercise라고 있는데 이 BBB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BBB가 뭐냐면 이 혈관에서 뇌로 직접 산화물질이 가지 못하게 어떤 벽, 베리어를 딱 쳐주고 있거든요. 뇌로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혈관에는 있어도 되지만 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물질들을 요 BBB에서 딱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했더니 이 BBB의 투과성이 감소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잘 막아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산화 능력이 강화되고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항염증 효과. 이게 왜 항염증 효과가 있냐면 이 BBB를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방지턱이 아니죠. 방음벽. 고속도로에 방지턱 있으면 큰일 나죠. 방음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방음. 이게 그 오메가3를 드시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오메가3에 저희가 DHA랑 EPA가 있잖아요. 이 DHA는 이 BBB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뇌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라서 통과를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EPA는 BBB에서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유는 얘는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PA는 요 몸 아래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항염 작용을 해주고, 이 BBB가 끼임으로 얘가 있다고 했죠. 얘에서 DHA, 이 좋은 기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면 더 쫀쫀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뇌에 유입할 물질을 선별하는 장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활성산소 이런 거 있잖아요. 산화물질, 염증물질 이런 거를 한번 걸러주고 EPA가 항염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 또 이제 심장 관련해서 보시면 운동 시에 심장 혈류량은 5배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게 더 원활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심장에 보시면은 요 다음 거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얇은 관상동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조그맣죠? 요게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다른 데는 피를 펌핑해서 더 많이 보내주는데 정작 자기가 공급받는 건 그 조그만한 관상동맥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막히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산소를 못 받기 때문에 영양소랑.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관상동맥의 직경과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 A가 운동을 안 했을 때예요. 굉장히 얇은 어떤 요 얇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얇아요, 굉장히.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엄청 두꺼워졌죠, 이렇게 땡땡하게. 여기는 뭐 끊어질랑 말랑 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운동을 하면 실제적으로 심장이 굉장히 영양소와 산소를 많이 받아서 여기가 안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좁은 혈관에서 경화가 생기는 것으로 이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죠. 이걸 띡 늘리는 거. 요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항산화제를 이렇게 복용하면서 이 미국 건강협회에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예, 요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또 실험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커진 듯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오메가3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메가3가 왜 또 이렇게 심장에 좋은지 또 이렇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운동 그냥 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침, 여기 브레이크퍼스트 써 있잖아요. 아침을 먹고, 식후 한 90분 이상이 됐을 때 혈당 수치가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그 30분 식후 30분부터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프로틴 옆에 GI 지수라고 써있잖아요. 이 GI 지수가 뭐냐면 당을 높이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빵은 GI 지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잡곡밥은 GI 지수가 낮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미토콘드리아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단백질을 복용을 하면 GI 지수가 낮아집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비타민 B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호르몬 작용 플러스 이제 각 기관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그때 쓰이는 게 비타민 B예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단쇄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복용을 하면 더 많이 안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단백질을 같이 먹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톡스도 단백질을 먹으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좋은 장내 상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산균 요번에 슬림팩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이 좋으면 살이 안 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그네슘 50mg 증량 시 3% 혈당 감소 임상. 요거는 실험을 한 거고, 크롬도 이렇게 200 마이크로그램 먹어주면은 이렇게 떨어진 혈당을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요거죠. 식후 90분 혈당이 피크이므로 식후 30분 운동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식후에 3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미리 운동을 해주면은 혈당을 이렇게 아래 그래프 보이듯이 더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운동 후 12시간 동안 혈당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당이 낮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설명할 게 많아서 일단 그렇게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울증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운동 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기에 도파민, 노르에페드린, 그리고 세로토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보시면 돼요. 세로토닌도 행복 호르몬이고 도파민도 행복 호르몬인데 도파민은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집중력 호르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식사라고 이제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게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의 행복 호르몬, 그리고 파킨슨병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연구 결과가 몇 개 있는데 ADHD는 30분 정도 운동과 태아닌 2.5g과 오메가3 3g, 오메가3 1g 이상을 섭취하여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제 밥 이제 뭐 아미노산이나 미네랄 그리고 이런 항산화제까지 복용을 하면은 ADHD를 완화시켜 주는데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 아미노산이 아까 나왔잖아요. 아미노산을 이 테아닌이 도파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L테아닌을 먹어도 도파민 형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도파민 내가 행복 호르몬을 좀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아미노산 근육을 늘리시고 그 아미노산 저장 창고인 근육을 늘리셔서 L테아닌을 복용하시면 그 L테아닌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도파민으로 바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알면은 어떤 게 부족한지 더 파악이 쉬우시죠? 그리고 오메가3 그 이제 EPA 기준으로 1.5에서 2g 섭취를 하시면 도파민과 이렇게 세로토닌 생성을 위해서 또 아미노산까지 섭취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 ADHD를 조금 개선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 오메가3 그 1.5에서 2g이 어느 정도냐면 세모노메가 4알에 600mg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12알이면 2000mg, 그러니까 딱 2g이죠. 그러니까 12알을 드시면 이렇게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메가 용법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12알을 먹어도 괜찮다,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여러 뭐 약사님도 그러시고 뭐 이렇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오메가3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 평균을 봤을 때는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이유죠. 운동은 DHL의 효율을 상승시켜 혈관 내 동맥경화 예방을 기대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저 밑에 오메가3 1g보다는 2g을 복용 시 더 효과적으로 TG가 저거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액에 그 LDL과 HDL이 있잖아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운동은 그 좋은 HDL의 기능성을 향상시켜서 혈관 내 동맥경화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저희가 혈액에 지방산, 즉 콜레스테롤이 이 지방산의 형태로 돌면서 혈관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염증이 나겠죠? 그럼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식세포가 와서 그 세포를 다 먹어요. 근데 이 염증이 너무 커.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먹다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폼셀이라고 해서 거품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심장 얇았던 그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막으면 당연히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질병이 생기는데 여기서 HDL,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그거를 뽑아다가 간으로 데려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HDL의 활성도를 높이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LDL의 활성도가 낮아진다는 게 반대로 HDL의 기능성을 좋게 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저 대식세포가 터진 그 폼셀을 없애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애초에 염증 유발 단계에서 이걸 막아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오메가3의 EPA가 아까 염증 항염 작용을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혈관계 동맥경화를 막아줄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오메가3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오메가3는 또 관절염에도 좋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뉴트라이트는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각 기관의 혈류량의 증가로 기관 기능의 정상화를 할 수가 있다. 운동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뇌혈관과 심혈관의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증과 ADHD 등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 세로토닌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또 90%가 장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운동을 해주면 엄청나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WX랑 오메가3 드시면 거의 최상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의 정상화로 당뇨병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운동 시에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기능 향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몸에
항염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되게 이쁜 그림이죠. 그래서 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 저렇게 살짝 작은 애기 당근처럼 나와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저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ATP라는 세포 간 에너지 통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에너지를 만드는 뭐 어떤 그런 물질, 에너지 자체라고 봐셔도 되고, 요거의 생성과 소모에 엄청난 관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돈 내고 우리가 뭘 사 먹듯이 이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져가야 우리 세포가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 세포에게는 유전 정보인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또 독립적인 DNA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에서 엄마로부터만 유전이 되고, 이게 이제 ATP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공간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대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대사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 ROS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유해산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럼 소화기관에서 분해를 하고서 이제 탄단지,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지방은 지방산의 형태로 우리 몸으로 싹 퍼집니다. 근데 그거를 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영양소들을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게 오메가3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이걸 다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ATP, 에너지를 내고 몸에 열을 내고, 이렇게 그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제 산화물질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어줄 때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어떤 적재적소의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탄수화물이 포도당, 단백질이 아미노산, 지방이 지방산의 형태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유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오메가3고,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열을 내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고, 그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유해산소, 그것까지 딱 억제해주면서 용이하게 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시면 몸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항상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게 코큐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에 제일 많냐면,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잖아요. 어쨌든 세포 안에 있는데, 세포는 근육에 제일 많아요. 근육에. 그리고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으로만 된 기관이 있죠.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드시면은 어떤 심장 질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특히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있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코큐텐을 꼭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코큐텐, 그러니까 그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약물을 사용하잖아요. 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복용을 하면 간에서 지질 대사 시에 지용성 비타민을 혈류량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예, 지용성 비타민을 혈류량에서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미토콘드리아 수는 빠르게 감소가 되고, 근데 감소가 된과 동시에 이 비타민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할 비타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죽기 시작하면은 그 산화물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세포까지 죽게 만들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는 근육에 제일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죽으니까 근육이 아파서 고철증 분들이 어깨가 뻐근해 하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고십견 아니면은 근육이 뻐근하다. 왜 이렇게 뻐근하지?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다 뻐근하다고요. 그게 근육이 없어지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이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심장,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게 코큐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코큐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모가 이제 두 분 다 이제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살짝 있으셔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데 코큐텐을 한 번 드렸거든요. 아, 어깨 안 아프대요. 참 뿌듯했습니다. 배워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큐텐 매달 들어가요. 진짜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한번 효과를 보면 진우야, 그 코큐텐 좀, 줘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먹기 싫어하다가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한번 이모 먹어봐. 남 믿고 한 번만 먹어봐 했더니 안 아프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실제 예로서 요 메커니즘을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데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통합 화폐인 ATP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운동 중에는 ATP를 또 바로 생성할 수 있게 우리 몸의 체계가 바뀌어요. 그때 이제 젖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젖산이 나옴으로 인해서 몸이 또 굉장히 어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라톤 러너스 하이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이게 막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정점을 넣으면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뛰잖아요. 그게 이유가 베타 엔돌핀이 계속 생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위성세포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운동을 할 때 60분이에요. 운동에 의해 생산된 젖산은 어떤 정점 후 농도를 유지를 계속합니다. 그게 60분 이후에 이 사람이 얘가 계속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보통 운동 1시간을 하면은 개선이 되죠. 스트레스 다 날라가고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토닌도 같이 나와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뭔가 왠지 모를 뿌듯함 있잖아요. 이게 뭐 호르몬 작용이긴 한데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요 실선 변화를 보시면은 60분에 딱 피크를 찍고 엔돌핀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냥 밑에 거는 젖산인데 젖산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계속 쭉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성세포라고 했는데 이 위성세포가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색 빨간에 있는 어디지? 세포에 있는 하얀 색깔 동그라미거든요. 이게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백혈구를 이렇게 부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성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운동을 하면 젖산이 나오겠죠? 그럼 젖산이 위성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손상됐을 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성세포가.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백혈구를 불러요. 그리고 이런 항염작용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근육이 또 운동을 하면 근육이 팽창하죠. 그래서 각 기관에서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아미노산을 빼다 쓸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을 빼다 쓰면서 또 젖산이 그럼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또 해줘서 젖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운동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백혈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혈구가 생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젖산도 옛날에는 그냥 아프기만 하는 어떤 영양소라고 봤지만 지금은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근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미노산의 저장 탱크 심플하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미노산의 저장 탱크인데 그러면 왜 아미노산이 중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근육은 일단 아파트 옥상 이렇게 물 탱크처럼 단백질의 형태로 아미노산을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먹었을 때는 근육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노화에 따라서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되므로 이 영양소 섭취, 운동을 통한 혈류 증가, 위성세포에 의한 근육세포 자극, 운동이죠. 로 근육을 유지 또는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수요가 여러 호르몬과 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빨라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저기 가운데 있는 게 AA 저기서 이렇게 다 퍼져요. 어디 뭐 갑상선에도 있고 뇌로도 가고 소화기관에도 가고 위로도 가고 저 췌장에도 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도 가고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아미노산은. 그래서 이
근육에 있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가변적인 변화를 하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화관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를 해서 근육으로 가는 거고, 이화작용은 원래 있던 근육에 있던 아미노산의 형태로 혈관을 타고 나서 피로장기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요, 성장 호르몬을 생성을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때 나오는 그 성장 호르몬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최초로 발견돼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배도 들어가요. 엄청나게 강력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근데 어, 이거의 원료가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의 저장 탱크인 단백질, 그 근육이 크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과 인슐린, 글루카곤 이렇게 다 만들고 소화 효소까지의 원료도 사용을 하고 항체 생성까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 그, 네, 일단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아미노산 섭취 하나씩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원래 단백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래, 단백질을 먼저 할게요. 단백질 섭취를 보시면, 음, 근육에 저장하고 있다. 아미노산의 형태로 변형이 된 다음에 여러 기관에 작용을 한다. 사용할 양보다 섭취량이 많을 경우 근육으로 저장해서 근육이 증가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따로 보시면은 이 혈당을 높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죠. 어, 운동을 안 하고 단백질만 먹어도 근육이 생겨요. 이 몸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서 권장량은 1.5에서 2, 2g, 1.5에서 2g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2g. 저는 2g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정도 먹어야, 그 정도 먹어야 바뀌어요. 1g 먹으면 살짝 애매하고, 그렇게 그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먹은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데,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력한 호르몬, 뱃살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8배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섭취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체형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킨다고 이 논문에 나와 있어요.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킨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성장을 미치는 또 성장 호르몬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도 이렇게 좋은 아미노산, 양질의 아미노산 섭취해 주는 게 좋고, 성인의 경우에도 체형과 어떤 회복을 돕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요. B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비타민 B1, 이제 티아민이고, B12, 비타민 D의 섭취는 제2형 당뇨 환자에 부족할 경우 근육 감소가 일어났다. 근데 뭐 비타민 A, C, E는 근육 감소와 상관성이 없었다. 그냥 A, C, E가 근육 감소와 상관성이 없었던 거지, A, C, E는 전부 다 효과적인 그 항산화 비타민이라서 꼭 드셔줘야 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 수치를 높이는 게 ACE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타민 B는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예요. 혈당이 높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환자에게서 부족할 경우 근육 감소까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 통화를 만들 때 비타민 B가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랑 비타민 B만 잘 드셔도 우리 몸의 대사에 거의 대부분의 대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예요. 이거는 뭐 이제 하도 중요해서 뭐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2011년 논문을 보시면 근육의 양과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켰다. 근육의 양과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심지어 근육까지 이제 좀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 감소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을 하다. 이유는 그 오메가3의 EPA, 그 항염 작용 때문에 근 감소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EPA 때문에. 그리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오메가3, EPA 항염 작용으로 여기 써놨네요, 제가. 그렇게 된다고 이거는 2015년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년에는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구를 통해서 15년에 밝혀진 거예요. 항염작용으로 근 감소증에 도움, 그냥 아예 도움이 됐다고 이제 실험을 끝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비타민 D도 드시면은 이제 뼈 형성과 면역력 증대까지도 좋고 이제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비타민 D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건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게 넣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하루에 1000 IU 이상 섭취를 하면은 그거를 권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드시면 어떤 근력 향상에 또 비타민 D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근육 증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아미노산,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 코큐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오메가3, 코큐텐, 비타민은 저희 더블 X를 드시고 아무래도 다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단백질이랑 아미노산이랑 오메가3랑 코큐텐. 너무 중요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은 사람의 10년과 안 먹은 사람의 1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만약에 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신다? 그러면 오메가3 드세요. 오메가3. 아니 혈관에서 항염 작용을 해준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 시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글루코사민과 MSM이에요. 글루코사민은 그 2000mg 이상 섭취 시 이제 보습력까지 있어서 피부도 탱탱해져요. 글루코사민. 근데 2000mg 그러니까 조인트 가드 하나를 더 먹으면 되니까 1500mg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먹으면은 이제 피부까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MSM에서 저 S가 황이잖아요. 황. 우리 몸에 황이 좋은데 그냥 황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유독물질이라서 옛날에 그 유황오리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오리한테 황을 먹여서 그거를 우리가 먹게. 그래서 영양소로서 이렇게 몸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게 함량을 모르잖아요. 오리가 얘를 얼마나 먹었는지. 뭐 요만큼 먹고 유황오리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양소로 나온 게 그 S 양옆에 MM을 끼워가지고 저 MSM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MSM을 1500ml 이상 섭취할 경우 진통제보다 좋은 통증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드시면 진통제보다 더 좋은 거죠. 안 아프대요. 안 아파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3개월 이상 조인트 가드 드시면 안 아, 진통제보다 좋은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염증 완화예요. 황 먹으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관절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게 만들어줘요. MSM.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시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저희 이제 김인순 사장님이 퇴행성 관절염이 살짝 있으신데 그거를 제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몇 달 전부터 조인트 가드를 드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부모님이 이제 좀 바쁘셔서 그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입에다 넣어드렸거든요. 지금 안 아프대요. 이게 정말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조인트 가드가 과학이에요. 과학. 한 3개월 정도 쓱쓱 입에 넣으면 안 아픕니다. 이건 또 실제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내용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화물질의 미토콘드리아 공격을 막기 위해 항산화를 섭취해주고 특히 코큐텐,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코큐텐, 그러니까 제 이모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깨 뻐근하네 하는데 코큐텐 하나 딱 먹여드리면은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일주일만 먹어도 안 아픈데 괜히 또 뭐 환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 있게 일주일만 먹어봐라 하면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이제 뭐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갑상선에 좋은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상선에 제일 좋은 영양소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그 어떤 영양소보다 셀레늄이 가장 좋다고 그래가지고 셀레늄을 제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에 조금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셀레늄을 바로 이렇게 주시면 조금 도움이 나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어, 그 단백질 보충, 그러니까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을 이렇게 단독으로 섭취를 하면은 그 성장 호르몬의 어떤 혈중 농도가 또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침밥 먹으면서 같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먼저 단독으로 섭취를 해주면은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어릴 때부터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도 섭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먹기만 편한다면은 더 어린 나이에도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아미노산이 있죠. 그건 또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도 다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아저씨들, 이제 저희 사업자들 말고 아저씨들, 일반 아저씨들 보시면은 술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술배를 줄이는 거 영양소를 보면은 이게 술배가 왜 나오냐면 해독 작용이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시스를 조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면 네, 술배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장에서 1차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해독을 도와주면 그 2차를 간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2차가 간으로 가서 간에서 부담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부담이 덜하면 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능들에 신경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네트롤도 같이 드시면은 이제 지방산의 형태로 바꿔주니까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의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 기관에서 좀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방금 추천드린 이런 영양소들도 같이 드셔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사장님께서 아주 짧고 굵게, 전문적이면서도 저희들한테, 경험이 되고 또 좋은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언제 이런 거, 먹으면서 제대로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메이는 그냥 소비가 아니라 진짜 현명한 소비죠. 공부하면서 같은 것을 먹어도 제대로 알고 먹게 이렇게 해주는 것. 거기다가 더 하나 복된 것은 알고 먹으려고 해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가격으로만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짜 좋은 제품을 만난 게 저희들한테는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뉴트리라이트 농장, 그 원료, 그 철학이 담긴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돈 되는 만큼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골고루. 뉴트리라이트도 돈 되는 만큼 골고루 많이 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먹어야 되고 이런 효과가 있구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신 우리 박지원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참 이렇게 실력을 키워가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라이딩과 스피닝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린 다 라이딩, 자전거로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또 새롭게 배웠고, 그래서 이제 오늘 화면 켜고 계신 분만 애프터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순서가 보이는 대로 할게요. 우리 김실경 사장님, 그 다음에 최승원 사장님, 이지양 사장님, 전미정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박준호 사장님 지금 한참 강의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스피치 해주시는 걸로 우리 김실경 사장님부터. 예. 안 들려? 아마 컴퓨터 저기를 하셨나봐. 오디오를 끊어주셨나 본데. 아, 이제 들리네. 네, 여기 지금 5층 언니 제가 윤희도 같이 있고 언니도 같이 있고 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뭐지? 그 전미래 과장님 그 29세트 라이드 그거 사실 타보고 싶긴 한데 사실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안장도 그러니까 라이딩도 하고 스피닝도 할 수 있을 정도 되게 타다 보면 엉덩이 아프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건 안 타봤지만 자전거를 한참 옛날에 탔었어요. 그냥 밖에서. 그러면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장도 바꾸고 막 그랬거든요. 여자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밤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가 많은데 밤에 가능하다는 거. 러닝머신은 막 뛰면 밑에 집 걱정돼서 못 하는데 이거는 신나게 또 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박진아 사장님 강의가 너무 좋은데 제가 머리가 안 따라가는데 다시 이거 처음부터 다시 들을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고 제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섭취하는 게 성장 호르몬 8배 상승한다고 저희 둘째는 되게 좋아해요. 아미노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꼭 운동하고 와서 단백질 먹여야 하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그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진짜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는 관절염 진짜 그리고 조인트가 되는 진짜 좋아요. 진짜 산 경험자. MSM 진짜 이거는 3개월이고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먹으니까 진짜 무릎 아픈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고 오늘부터 운동 사실 다시 했거든요. 그 운동이라기보다는 스트레칭. 근데 제가 운동을 한참 안 했는데도 인바디 저번에 찍었거든요. 몸무게도 늘었지만 근육량도 늘었어요. 아마 근육량이 는 게 오메가3도 계속 먹거든요. 저 지금 다 먹는 것들, 영양제, 더블엑스 뭐 이런 것들, 칼슘 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잘 공부 이거 다시 해서 전달할 때 도움 많이 되도록 오늘 너무 설명해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원입니다. 인사선생님이 처음에 옷걸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옷걸이가 될지 뭐가 될지 아직 옷걸이까지는 아니지만 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활용 잘 할 수 있게 운동이 너무 싫어. 좋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하면은 박진호 사장님이 생각나요. 다 박진호 사장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 왜냐면 칼백띠가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근데 오메가3는 안 와닿네. 제가 잘 안 먹게 되네요. 근데 근육 증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 아까 단백질, 아미노산, 오메가3, 비타민 D, B, 코큐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 B 빼고. 그리고 제 애기 뉴트리 베이비 보면 사실 기석 사장님이 키가 크니까 다들 현이 보면 아빠 닮아서 큰 줄 아는데 저 진짜 노력해서 큰 거거든요. 이거 안 먹일 수도 없고 진짜 억울해요.
우리 지금 아파서 셋 다 자가격리 중인데 뭐야 윙윙이라고 해서 비타민 다 가른 거 큐어블로 된 건 다 갈아요. 뭐 레시틴 옛날 키즈 비타민 무기질 지금 나온 거 칼디 애기 단백질 유산균 그거 애기 거 우리 거 다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왜 약은 빼먹어도 윙윙이는 안 빼먹어요. 협박해서라도 먹이거든요. 뭐야? 근데 약은 지금까지 안 먹고 있어요. 안 먹는데 약은. 아무튼 그러면서까지도 먹이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우리 아가한테도 진짜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애기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저랑 기석 사장님도 잘 나도 먹어서 이거 기석 사장님 먹어. 근육통 때문에 되게 아픈데 비타민 D 먹으니까는 우리 11씩 먹고 있거든요 하루에. 근데 괜찮다고 이거 하나 먹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뭐지 조인트 가드 저도 경험했거든요. 진짜 안 아파요. 무릎 아파서 조인트 가드 먹으면 안 아파요. 하루만 먹어도 괜찮아. 3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하루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저가 둔해서 진짜 효과 다 못 본, 바로바로 못 느끼는데 조인트 가드는 느껴요. 에이, 얘 국교 땐 액으로 먹었대요. 짜 먹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더 인지하고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도 진짜 암에게 너무 좋아서 다른 거 말하면 진짜 승질나. 싸구려 막 비교하면 승질나요. 근데 진짜 좋아요. 어디 가서 비교해도 정말 좋다는 거는 누가 봐도 느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글루코사민 진짜 효과 많이 본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지승원 사장님보다는. 그러니까 가끔씩 아프긴 한데 수술을 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 그렇고 아미노산 섭취가 성장 호르몬 8배 상승한다는 거 미리 알았으면 우리 딸 좀 더 먹였을 걸. 때려서라도 먹였을 걸. 이미 늦었나? 지금이라도 먹어야 되겠고, 저희 시댁 식구들은 갑상선 호르몬에 아마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다들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셀레늄이 뭐 좋다는 거를 오늘 알았으니까 사야겠네요. 양진욱 씨를 위해서. 그리고 시동생들한테도 말해줘야겠고요. 정말 과유불급은 없는 것 같아요. 뉴트릴라이트에 많이 먹어도 괜찮다. 과유불급이 없는 안전한 뉴트릴라이트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사장님. 최승원 사장님 대박. 저는 그러니까 대박. 제가 운동을 지금 과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영상 촬영 마지막이라 가지고 과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거 웰니스 코치 하기 전에 스피닝을 계속 할 때 거기 중간에 아미노 타임에서 늘 얘기했던 게 운동과 근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강조했던 게 지금 박진호 사장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오메가3,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대표적으로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거는 기본이고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웰니스 코치 하면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됐고 약 한 달 전에는 제 이 오른쪽 팔이 싱크대 위에 이 선반 이렇게 문 열려고 할 때, 수납장 문 열려고 할 때도 여기가 아팠어요. 어깨가. 그래가지고 통증이 되게 심해서 이게 50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되게 우울감도 있었어요. 이거 내가 운동하다가 이게 더 작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진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증상이 딱 오니까 운동은 계속 해야 되고,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서 이 항염이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골든팩을 먹으니까 오메가3를 정량으로 먹거든요. 두 알, 아침, 저녁으로. 더블엑스랑 같이. 그런데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오메가3를 3알씩을 더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메가3를 하루에 10알을 먹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팔 통증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몸이 노화가 되면서 아픈 어떤 증상들이 오잖아요? 그 사인이 올 때 뭘 선택할지가 가장 중요해. 내가 뭘 선택해서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갈지,
약을 먹어서 약은 절단시키는 거잖아요. 신경을 끊어서 통증이 없게는 할 수 있지. 증상은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건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선택한 거죠.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학습한 대로. 그래서 저 오메가3 지금 10알씩 먹고 있고 누구를 만나도 오메가3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효과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메가3 먹으면 여러 가지로 이 생리활성, 이 에너지가 부스터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도 전혀 지치지 않고 뭐 무리 없이 이렇게 일정을 해내는 걸 보면 아, 이게 진짜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느끼는 게 관절 통증 싹 없어진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오메가3. 네가루 많이 드세요. 경제력이 되는 한 네가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크리올 데이비 박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사님 그 앞에 저 비교 분석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서 또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주위에는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다 아직 자전거 그러니까 그거를 탈 바에는 그러니까 헬스장을 가겠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애들 치고 헬스장 간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천을 해주고 있죠. 그럴 거면 집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비교 분석한 PPT가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 저는 제 경제력 안에서는 하루에 저는 제가 따로서 먹는데 6알 먹거든요, 하루에. 아주 쌩쌩합니다. 이게 안 먹는 사람이랑 먹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고 하나 더 제가 깜빡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또 열을 내잖아요. 비타민 B를 흡수해서 그때 이제 열을 내야 되는데 열을 못 내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로가 있을 때 비타민 B를 조금 더 드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진증도 있잖아요. 근데 갑상선 항진증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저하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보호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이랑 비타민 B 이렇게 2개를 드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더블 X랑 오메가3 이게 최고의 조합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드시고 더 건강한 3월달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도 오메가3도 많이 먹지만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몸 구성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물 다음으로 단백질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한 4통 먹거든요. 4통도 사실 부족해요. 예,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4통씩, 예, 그렇죠. 한 사람의 4통씩 먹는 게 좋은데 여러분 몸 있을 때 잘하세요. 건강할 때. 노화는 절대 막을 수 없지만 건강한 노화를 맞이하느냐, 불편한 노화를 맞이하느냐예요. 그거는 내 몸이 현재 지금부터 관리하지는 않으면요, 여러분도 나이 먹게 돼 있고요, 치매 오게 돼 있고요, 혈관 질환 오게 돼 있고요, 몸 삐걱삐걱 거릴 때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건강한 노년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답이에요. 반드시 노년은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몸 망가지는 겁니다. 예,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일을 하려고 돈의 크기를 쫓아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낭패 볼 거예요. 몸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세요. 뭐든지 있을 때 지키시고 있을 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멋지게 건강도 지키시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박준호 사장님이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아주 오늘은 일찍 끝나서 또 좋네요. 다음 주에는 저하고
또 이제 한 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윤희사님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 못하고? 예. 그러면 다음에 같이 하시고 오늘 음소거하고 인사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약 안 먹어도 열이 내렸어요. 현이 안녕. 잘생겼다. 네. 오늘 좋고 반가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안녕.